2022년 초에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해가 됐었죠. 2022년에. 그러니까 그런 인물됨을 만든 그 배경은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기술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건 인물 관련된 맞아요. 전기라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 이게 근데 지금 거의 한 800페이지인가? 네. 되게 두껍죠. 되게 두껍습니다. 예. 예. 800페이지가 조금 안 됩니다. 읽으시면서 네. 아, 이런 영감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느끼셨을까요? 제가 제 표현으로, 제가 저자도 아니고 예. 추천인으로서 그 구절을 조금 또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께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절을 읽고 저의 소감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머스크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가혹한 환경에서 자란. 구타당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정서적으로 또 학대도 많이 받고 또 하여튼 뭐 서양 사회에서 또 이혼이 상대적으로 좀 빈번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가정사. 보냈는데 그래서 이 시작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소제목이 네. 나를 키운 것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근데 그 역경 속에서 이 테슬라를 경영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등장, 그 일론 머스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너무 괴팍하다, 사이코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열정을 길렀고요. 또 그 열정을 가리기 위해서 괴팍함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이게 굉장한 이 일론의 인물됨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구간이 제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네네네.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키우려고 애쓰는 동안 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려놓은 그 미래를 다른 기업들은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면에서 테슬라에 대한 시가총액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미래 가치, 성장 가능성, 성장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투자자들도 인정하고 베팅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그 인물됨을 설명드릴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의 괴팍함, 다름, 독특함,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미래 산업을 만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2022년 초에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해가 됐었죠. 2022년에. 그러니까 그런 인물됨을 만든 그 배경은 역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전달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사실 어떤 위인전에서도 많이 익숙하게 본 문구이기는 한데 그걸 이겨냈고, 야 거기에다가 열정 더하기 괴팍함. 본인만의 세계.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만의 세계가 아니라 본인만의 우주. 맞아요. 그걸 현실로 한 거. 와, 근데 남들이 세계관을 말할 때 우주관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상력의 범위도 크다라는 걸 때고. 근데 실제로 그 예전에 그 황창규 회장님, KT 회장도 하셨었고 삼성반도체 거의 이제 최고 책임자까지 하셨던 얼마 전에 3프로 TV 나오셔서 일론 머스크를 한 15분 동안 만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 네. 경영을 하시는 분이 갔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만나는 것도. 실제로 이분을 만나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로 그 대면하기 정말 어렵고 만나고 나서 자기 열심히 막 브리핑을 했는데 됐지? 그 이런 거만한 자세로 네.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평가하시자면 교수님이 네네.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진짜 뭐 가까이 하고 싶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 사람으로서는 뭐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일종의 정서적인 그 난치병, 네, 이런 것들도 좀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뭐 산수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뿐입니다. 정답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괴짜고 뭐 물론 천재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스퍼거 아스퍼거 증후군. 그 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친구를 많이 둘 만한 그런 성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두기는 좀 어려운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인물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경제적 그 숙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한 문장이 잠재 성장률 둔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성장 고착화 되는 경로로 가고 있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인 거고요. 네. 저출산 외에도 그러니까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그럼 역동적인 경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 정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2%라고 한다면 그걸 밑도는 산업과 웃도는 산업으로 구분하면 돼요. 네. 그럼 웃도는 산업이 많아지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에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웃도는 산업이 다 누가 제한하는 걸까? 이런 괴짜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미래 산업을 계속 주창하고 대부분은 이런 현재의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거 좋네 이용하기 바쁘고 이런 건데 왜 제조사는 보험업에 진출하면 안 되지 하는 괴짜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을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계속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저축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않고 여기에 맴돌고 저도 가끔 제가 뭐 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참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런 기업도 있네. 되게 알짜 기업이에요. 네. 현금 굉장히 많아요.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예. 현금 갖고만 사업해요. 근데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수출 관련해선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래요. 왜요? 왜냐하면 그 해당 섹터에서 네. 국내 내수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계속 가져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만약에 빼곡하다고 하면 역동성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뭐 나는 비록 그런 인물이 되고 싶지 않고 내 친구로 두고 싶진 않을지 몰라도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물들이 많아야 소위 이 역동성을 가져오는 그런 경제? 역동성이 있을 때 우리 소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규 투자할 때 삼성그룹이 삼성 뭐 우주, 삼성 로봇 이런 사업으로 계속 다각화하고 신규 투자할 때 그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계속 일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는 공급이 부족하고 나는 노동하고 싶은데 노동력 공급은 많은데 잠재적으로 공급은 많은데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이 나온 게 그거죠.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23년 현재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를 2번이나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새로운 경제 국면으로 가니까 역동성이 주는 거예요. 저축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인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로 만들긴 어렵지만 그 사회에선 필요한 인물이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없어도 되지만 그 나라 혹은 이 네. 지구에는 필요한 인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천재 한 명이 나머지 네. 99.9%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주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재산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네. 투자, 뭐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경제, 경영을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고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을 보고 배우기 위함도 좀 크잖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 전기를 네. 읽고 난다면 네. 우리가 생각이나 뭐 계획이나 좀 바뀔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과연 일론 머스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드릴 말씀 많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제 의견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소위 개도국에서 네. 중진국으로까지 성장하고 네. 지금 선진국 혹은 선진국 문턱까지는 왔잖아요. 이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 인력들에게 요구하는 그 역량은 분명 따라하기일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입니다. 결국 요구되는 학습 방법은 뭘까요? 암기하기인 거예요. 암기 잘했니? 암기 잘했으면 우등생. 암기 못했으면 열등생. 이렇게 평가받는 사회를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국면까지 오는 데는 암기 잘하는 인력이 필요했지만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5등까지는 왔지만 1등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암기하기 역량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렇죠. 질문하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질문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얘기는 지금 왜 이래야 되죠? 왜 이 제품은 이래야만 하죠? 그러니까 밥솥을 누군가 선진국이 만들었으면 그 밥솥을 똑같이 최단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암기하기죠. 네. 근데 밥솥이라는 장르가 없었는데 밥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안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문제제기와 질문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역량을 우리는 갖춰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암기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팍함, 문제제기, 현실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우주에 여행 가면 안 되죠? 하는 독특한 사고, 생각.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가 아닌 소위 1등 국가로 또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재와 미래의 인재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뭐 얼마 전에 우리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 HR 헤드, CHO라고 하죠. 네. CHO 분들 20여 분 앉아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말씀 그대로 드렸어요. 제 생각을. 네. 근데 그렇게 생각드린 이유는 진심으로 소위 우리 다 인정하듯이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1위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들부터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렸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정형화된 어떤 인물 정말 정직하고 바람직하고 정말 그 하나 뭐 손색 없이 자란 그런 인물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나 반듯한 위인.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괴팍하고 특이한 뭐 그런 여러 인물사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길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책을 습득한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마다 습득한 게 좀 다르실 테지만 저는 어쨌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저의 소감은 이런 거예요. 저의 소감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소위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중소기업 네. 대표님들을 250분을 만나요. 한 포럼에서.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제 소감은 네. 안타깝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습니다. 목표가 목표가 엑시트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서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다 개개인의 예. 이해가 갑니다. 집 그러니까 사고 싶고 건물 사고 저도 싶고. 그러겠죠. 네. 네, 저도 그랬죠.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한 그런 리더들이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엑시트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의 부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페이팔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네. 스페이스X로 가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그 전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엑시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그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에 이렇게 계속 역동적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을 이끌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있다면 그걸 하회하는 산업군이 있고 상회하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이 인물은 상회하는 산업으로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회하는 산업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혹은 그 조직이 역동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인구는 차별화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인구 구조 변화는 이분 월서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나쁩니다. 인구는 더 어렵습니다. 경제 규모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은 네. 바로 이런 인물됨이라고 생각해요. 역동성, 그렇죠. 천재, 네. 창의적인 천재. 괴짜여도 괜찮아. 이런 한두 명 네. 천재.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인물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책 저자도 아닌데 추천인으로 참여한 배경도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네. 핵심 메시지네요. 사실 네. 우리가 일론 머스크 책을 왜 읽어야 돼? 일론 머스크 뉴스 하루만 해도 막 수백 개씩 쏟아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예.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국가의 리더도 리더고요. 네. 국가의 정부 부처의 장관급도 다 리더고, 네네네. 뭐 다 리더고, 기업의 리더, 중소기업의 리더, 우리 이대호 대표님도 와이스트릿의 리더, 그러게요. 또 가정의 리더. 적어도 우리는 나의 삶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삶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삶을. 네.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사실 저희 꿈은 엑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가 사준다면 좋지만, 예. 지금 저희가 6명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무슨 말씀? 창업 한 6개월 만에 6명을 고용을 하고 아이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더 크게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갑시다. 목성 갑시다, 목성. 근데 대단하시네요. 좀 더 멀리 갑시다. 토성. 6명의 고용 대단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 뭔가 좀 비즈니스적인 걸로도 한번 좀 네. 여쭤볼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일이 네.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도라고 해야 될까? 앞에서도 약간 좀 내수, 안정적인 기반, 안정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되게 힐난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은 페이팔도 성공했고, 테슬라도 성공했고, 스페이스X,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물론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 트위터도 인수를 했고, 물론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만, 네. 본인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다음 사업, 네.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네. 교수님이 투자자예요. 네. 이런 분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투자라는 것의 정의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이잖아요. 저축이 아닌 형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얼마만큼 짊어지는지, 얼마나 나는 리스크를 감내할까에 따라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간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러나 투자라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저축의 형태로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돈을 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저축의 형태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간다는 뜻이고,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돈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이 컨셉 자체는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더군다나 주식 투자의 생리상 현재 뭐 실적이 좋아,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성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장성.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기준이죠. 네. 그 기업을 고를 때 기준으로, 우리 거시경제 관점에서 기준으로 삼을 조건이 이 네 가지인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주식 투자의 생리는, 기업을 고르는 그 투자 조건의 생리는 성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시가총액의 3배가 되는 거죠. 성장성인 거죠. 매출액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5위밖에 안 되잖아요. 도요타가 1위고요. 네.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시가총액으로는 3배가 될까? 그것은 성장성이죠. 다른 무엇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성장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즈니스맨의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셔라 마셔라라는 조언은 안 드립니다만 네. 이 인물됨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뭐 경영자도 봐야 되고 그 기업도 봐야 되는데, 경영자의 어떤 면면을 내가 보고 이 경영자의 믿고 의지하고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이 주식 투자를 동업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동업자를 찾는 거예요. 네. 그 주식의 일부를 보유한 만큼 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를 누구로 할까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기업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 그런 인물에 저는 투자하는 거, 그게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짊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성도 기대되는 만큼 리스크도 크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70억 분의 1. 그렇죠. 그 확률은 70억 분의 1. 예.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 네.